지금 10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전장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장 얘기는 앞서서 좀 들어봤으니까 업종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주 좀 상반기 동안에 사실 좀 힘든 좀 상황들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서서히 하반기로 좀 진입을 하면서 일단 우려감들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인데요. 이 상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대란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맞이를 하면서 완성차 업계들이 큰 상황에 따라서 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점진적으로 공급 부족 해소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어느 정도 6월, 7월 달에는 정점을 찍은 뒤에 점진적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호전적인 좀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일단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일부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그전과는 달리 최근의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우려감을 선반영이 다 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하반기에도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신차 출시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물론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부품 공급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좀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가동률 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는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견조하게 시장 수요를 조금 어느 정도 판매 호조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나 물론 어떤 좀 고급 신차에 대해선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부분인데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대감이 현재는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물론 완성차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는 자동차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좀 관련 이렇게 부품주들이 최근에 반등 추세로 좀 서서히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바닥을 다져 놓으면서 가격적인 부담을 현재는 점진적으로 또 해소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도 현재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심리 자체도 좀 높아진 상황에서도 하반기에 또 신차가 출시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 소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좀 불안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효과라든지 또 새롭게 진화가 된 자동차가 출시가 된다면은 이로 인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종을 볼까 합니다. 하반기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 지금은 낙폭을 줄여서 1%대로 밀리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도저히 좀 센티멘트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 쪽은? 네, 저는 반도체 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것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분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이슈라든지 뉴스에 좀 민감하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을 좀 보여줬던 얘기가 그래도 수출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꾸준히 좀 증가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제품 제조 업체들의 어떤 좀 재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공급 부족 해소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또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도 꾸준한 수요 증가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반도체 패키지 기반이 기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수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반도체 주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MLCC인 거죠. 이 MLCC에 대해서 수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소형 고용량이라는 매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수익성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있긴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수익성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반도체 업체 중에서 저는 그래도 길게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 바로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바로 이 후공정 기술인데요. 이 전공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탄탄하게 좀 다져진 상황이지만은 후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이 대만 쪽에서 워낙에 좀 기술력을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이 후공정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에서도 약 2, 3년 전부터 이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조금씩은 서서히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당장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조금은 더 멀리 내다봐서 이렇게 관련 있는 MLCC라든지 후공정과 좀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 후공정 업체를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속보로 전해졌죠.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한국전력의 주가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전기요금 이제 동결이 됐겠다. 한국전력은 모멘텀이 소멸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수익성이라는 부분인데 네. 한국전력이 이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좀 나타내준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 연료비가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그렇다면 수익성에 어쩔 수 없이 큰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빠른 회복보다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다소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말에 이 연료비 연동제로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적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가 상승했는데도 전기요금이 동결했다라는 점이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감을 좀 남겨주었던 이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한국전력의 경우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좀 유가 상승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전력을 좀 보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하반기에 갈수록 한국전력이 이 유가에 대해서 어떠한 좀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따른 어떤 전기요금에 관련된 이슈들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이 소개해주는 오늘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 오늘의 공략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콘텐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입자 수가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이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가 될수록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또한 글로벌적으로도 영향력을 충분히 크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애플 T+ 오리지널 제작전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미국 시장 진출이 가장 크게 주목이 되는 이유가 미국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국 드라마 한 편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이 기존 넷플릭스에 이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를 해나갈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더 빅도어 프라이즈의 경우가 이 시즌제로 좀 가능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만약에 시즌으로 지속이 되게 된다면 매출이라든지 이익적인 규모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계속적으로 이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흥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작 드라마가 좀 최근에 큰 흥행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상반기에서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로 큰 매출 성장을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해외 판매 호조세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라든지 해외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매출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T 시장에 또 충분히 성과를 좀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좀 예상이 드는 부분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지 라인을 좀 확보해 나가면서 서서히 반등 추세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매물대로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어쨌거나 성장성 자체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로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정고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정배열로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 추세가 나온다면은 안정적인 우상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제가 96,500원에서 97,000원 사이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94,500원, 목표가의 경우는 1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쪽에서는 그야말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업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매수 가격 97,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주가도 97,000원이네요. 목표 주가는 11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94,5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